자, 그러면 이제 권영진 의원이 네. 한동훈 제명하는 게 맞냐? 이거 너무 심했다. 그리고 한동훈은 송구하다는 정도로 입장 표명하고 장동혁은 제명 철회하라. 이거 대구 의원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정확히 그 말이 맞죠. 네. 한동훈 전 대표도요. 네. 어찌됐든 당대표로서 그 상황에서 가족이 뭔가를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한마디 하면 지금 더 우군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이게 어떻게 제명거리예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아, 예, 제명 철회해야 되는데 제명 철회 못하니까 단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제명은 과해도 좀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 생각하시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제명을 시키고 누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썼는지 확인을 하든지. 아, 네, 그러면 평등. 네. 당위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 제명 조치가 어떻게 귀결될 거로 보십니까? 뭐 지금 일단 뭐 재심을 거친데 이 재심에 한동훈 대표가 응할 것이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말 계속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듯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귀결될 거로 예상하세요? 우선 당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무감사위에서도 한번 소환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윤리위에서도 오라 그랬는데 본인이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실은 그때 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당대표로서 솔직히 좀 민망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신경 쓰실 많은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 요번에 제명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에 가처분을 치든지 해갖고 한 번에 길을 모아서 한 방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마다 항상 한동훈 전 대표는 강약 조절이 안 되고 강강 마치도 독일 병정처럼 아, 예. 그런 인상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동훈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한동훈의 딜레마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재심 청구하면 안 돼요. 지금 재심 청구해갖고 제명이 아니고 당원권 정지 1년, 2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계속 본인이 하고자 하는 뭐 여론전이 됐든 지지세를 규합하든 소송이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심은 청구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신다는 거죠? 재심 청구를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재심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지금 뭐 장난치자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지금 기싸움을 벌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율사잖아요. 네. 정치의 장에 법전을 들고 와서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사실은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불러다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새벽에 그냥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게 만약에 바로 제명해버리고 가처분 가면 가처분 인용될 확률이 99%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인 법률가인 장동혁 대표도 야 이거 그냥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하자의 맞아요, 치료를 맞아요. 위해서 이제 네. 자 그럼 재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한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절차상의 흠결이나 절차상의 명분에 뒤지지 않으려면 재심을 통해서 그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긴 계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당무감사위라든지 윤리위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이 전화 메시지가 온 게 하도 많아서 예. 못 받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가 바로 전날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전날 전화를 받았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안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법정 소송을 할 때 유리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제 생각으로는. 그러나 이제 가처분을 하면은 이 사람이 제명될 정도의 치명적인 그런 그 소위 행위를 했느냐 예. 이런 걸 가지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볼 때 처음에 인용됐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니들끼리 풀어. 예. 당내 문제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속성상 이거 인용되더라도 또 뭔가를 징계하면서 또 징계할 수 있죠. 지방선거는 관심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쵸.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딜레마예요. 네. 딜레마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당의 지방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당내 정당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지도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겠다. 단
절차상 내가 하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 요 세 가지 기준 속에 본인이 전략 전술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네. 전략 전술을 잘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로텐더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책상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의자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로텐더홀은 진짜 의자 없으면 안 돼요. 맨바닥에 앉는 거 절대 비추합니다. 저희 사진으로 볼게요. 박대출 의원,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배숙 의원도 있는 것 같고요. 단체 사진은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다음에 누구지 저기 달성이 아니고 이미자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예. 자, 그리고 상주시죠, 상주. 네, 예. 장동혁 의원 대표 얼굴 클로즈업된 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단식은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삭발과 더불어서. 근데 요즘 삭발은 워낙 반감이 크니까 안 하는 편이고 이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 퇴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뭐 많은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 대표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수가 많아가지고 패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분 안 물러날 것 같거든요. 계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싸움의 시작이라고 이게 봅니다. 예. 그 전략적인 사고가 있으면은 네. 때로는 뒤로 빠졌다가 더 도약하고 뭐 이런 계산을 하는데 예.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는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절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그냥 막 뭐라 그러나 그 왜 버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플레이버스는 전 세계 최고 그리고 책상 기록. 버티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 번 놀랬던 게 뭐 프로그램에서 계엄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인가 정확한 표현을 내가 기억은 못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했죠. 어떤 그 네. 의식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뭐 집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네. 게 계속 논란이 됐었죠. 네. 하나님의 뭐 계획이다 이런 그런데 취지로. 이제 예. 이 정치라는 거는 자기가 51 내지는 50.5만 받아도 이게 상당한 승리라는 거를 아는 타협의 미학이 작동해야 되는데 예. 이 둘 사이에는 지금 누구 하나가 거꾸러져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참 이 보수 정당은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나? 두 율사에 의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근데 어느 누구도 퇴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동훈과 장동혁과 한동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꾸로 져야 뭔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중진들이 나서든지 아니면은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예. 당원들이 나서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최고위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최고위원들은 뭐 다수가 장동혁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이건 상식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위가 버티면 이제 그 시스템을 체제를 해체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거의 철거민들과 그 용역깡패가 싸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거의 그게 연상될 정도로 싸움이 지리해지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근데 그 저는 그렇게 사람들은 뭐 봅니다. 철저하게 자기네 생각에 예. 대해서 교조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자꾸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고 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좀 미리 역설적이고 반어법적인 표현이라는 걸 전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을 것인가 속에서도 저는 늘 오죽했어도 계엄을 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계엄이었어요. 이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재명 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은 거의 그냥 구세주 같은 탈출구였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체가 보이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민주당이 온갖 악재가 지금 뭐 이춘석, 최민희, 강선우, 김병기 거기 이해운 장관 지명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악재가 쏟아지는데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낙승할 것이다 하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가 지금 국민의힘의 내분 내전인데 그걸 딱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관점, 이재명 대통령 관점에서는 와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래서 요새 그 민주당 쪽 평론가들은 아주 그냥 희화화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장동혁 장군을 밉니다. 장동혁 장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막 웃으면서 하는데 그런 얘기가 품고 있는 함의를 좀 곰곰이 진짜 반추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쪽 반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역설적인 제가 이렇게 역설적이고 반어법적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지잖아요. 네, 다 지죠. 그러면 네. 장동혁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장동혁은 그렇게 뒷방으로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지금 장동혁 주변에 그 철옹성 같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유튜버들은 다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이게 인간 본성과 관련한 이론에도 나와요. 네네.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절대적 이익이라는 거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뒤로 물러서야 돼요. 예. 제명도 철회하고 좋다. 우리가 한번 요번에는 정말 여당이 된 민주당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파헤치면서 야당으로서의 어떤 대한정당의 모습을 갖추자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자기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뇌리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익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땐 내가 다시 한동훈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 그 인간 본성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된다니까요. 박정훈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한 발언인데 모 반장한테 모 언론사의 반장한테 장동혁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대요. 지선이 끝난 뒤에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살아야지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지선이 이기면 본인이 산다니까. 근데 이제 지선을 이기면 사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걸 이미 아는구나. 네, 지선에서 졌을 때 그 다음에 수장으로 오를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죽는다. 그 딱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를 딱 투입해서 그 발언을 한 건데 뭐 일단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어떤 기사 보면 민주당이 지금 딱 이렇게 국민의힘이 처지였으면 아마 민주당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동혁, 한동훈, 유승민, 국민의힘 이준석, 오세훈 이런 사람들 벌써 스크럼 짜고 자 우리 선거시 있습니다 스크럼 짜고 가고 있었을 거다. 민주당이었으면. 근데 국민의힘은 참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보기에 참 난처하다, 안쓰럽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신문에 기사에도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난처한 게 아니고 일단 국장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환기가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 사람들도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이거는 지금 오히려 당이 퇴행하는 길이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 그래도 조금 대명은 했어. 공멸이다. 조금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전혀 딴소리. 안철수 의원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IP 밝혀. IP 밝혀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 와중에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유가 또 뭐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치인들이 볼 때 나경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이야말로 진짜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은 라이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좀 있어봐. 그렇게. 자, 우선 서울시장 이 지선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멈춥시다. 국민들은 참담한 걸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좀 방향이 컸는데 이걸 좀
이미 진작에 하지 징계 나온 지 24시간 지나서 올리셔가지고 좀 또 늦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네.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늦죠. 거 네.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네. 장동혁 대표가 뭐 사과하고 쇄신안 할 때 오세훈도 환영하고 네. 박형준도 환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역마다 경선을 하거나 할 때 그 당원 비율을 달리하겠다. 예, 예, 예. 그래서 뭔가 시그널이 간 건가라고 혼자 상상해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가 하는 말에 상당 부분이 옳고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정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치는 혼자 못해요. 그 열심히 환호하는 아주머니들, 팬들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욕먹어가면서. 근데 본인도 당내도 그렇고요. 당 외도 그렇고 이럴 때 그 연대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유연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은 너무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네. 안 부러져야 큰일을 하지. 그렇죠. 네. 분위기를 이제 다 전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지각을 했는데 지각한 학생 퇴학시켰다. 야 이거 되게 가족이 악플 달았다고 어떻게 제명시키냐. 그러니까, 이런 아니, 분위기. 예, 가족이 까지. 무슨 네. 사설 이런 거 갖다 나왔다고 놓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네. 제명은 진짜 아까 지각했다고 퇴학시켰다 네, 네. 그 비유가 저 아까 그거 보면서 그래 이 비유가 꽤 적절한 것 네,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정확해요. 그리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예, 예.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지각을 했는데 지금 퇴학을 시켰는데 지각해놓고 왜 나를 퇴학생 취급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각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해요라고 일단 정중하게 한번 굽히는 과정은 있었어야 된다는 네. 게 저 개인 아. 생각이에요. 아, 그 네네. 얘기는 근데 TV조선 강적들에 나와서 네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유감을 좀 네네. 표하긴 했어요. 하긴 네.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국장님도 그러잖아. 유감을 좀 표하긴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아니 유감 표명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이 퇴학 결정이 내려졌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단식을 시작해. 그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답답하죠. 이 매주지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